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특강 16번째죠? 예, 16번째 맞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20번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특강도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쭉 해온 패턴을 보면은, 뭐, 처음에 이제 뭐 사주팔자랑 정말 있는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행에 뭐, 태가불급,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오행의 어떤 서로 상생상극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이제 인생사에, 적용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뭐, 학문적인 어떤 원리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좀 깨우칠 수 있을 만한, 좀 알 수 있을 만한 좀 지혜를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꾸려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은 뭐 이제 결혼 애정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튼 뭐 제 생각은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고, 오늘까지만 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이제 아주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오행을 가지고 또 놀아볼 건데, 이제 애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애정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못 살게 갈등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가 뭐 또 만났다가, 또는 뭐 이제 평생 혼자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아주 근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은 그런 식의 좀 강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떻습니까? 아주 달콤한가요? 아니면 아주 로맨틱한 건가요? 아니면 아주, 성공하면 달콤하고요. 실패하면 쓰라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죠? 원래는 이제 뭡니까, 뭐, 예수님의 사랑,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런 사랑은, 진짜 예쁘고 순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이기심의 극치를 대변하는 단어로 이제 쓰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이제 가지고, 뭔가,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이제 보통, 근본이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내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누군가에게 지금 나온 얘기인데, 이 감정이 나왔거나 나온 얘기인데, 그 사람이라는 어떤 기본 바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저번 시간에 좀 강좌를 이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는, 머리죠. 머리야, 저번 시간에 이제, 정과 가슴 얘기를 했죠. 이 가슴에는 기가 있는데, 가슴은 이제 이게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는 거고, 머리는 이제 신이 있는 거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놈들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둘이 이제 이렇게 교섭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둘이 이렇게 소통하고 교섭을 하는데, 얘는 마음이라는 놈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정직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좋으면 좋아요, 그냥. 예. 근데 이 머리라는 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라는 놈은요, 좋다가도 싫고요, 싫다가도 좋고요. 예. 이 뭐하고 따집니까? 바깥의 외부 세계와 비교를 해서 지금 나한테 이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유불리를 따진단 말이에요, 자기. 예? 유불리를 따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얘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유불리를 따진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그죠? 이게 욕심이고 뭐 저기로 하면 에고죠, 에고. 예, 이게 에고가 여기서 발생. 에고라는 놈은 그러니까 뭔가 저기가 편중된 어떤 갖고자 하는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얘도 살라 그러고 얘도 살라 그러고 둘 다 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든지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뭐든지 필요한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도 3일만 굶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덕적입니까? 도덕적으로 바뀔까요? 예? 사람은 10명인데 빵이 5개 들어왔어. 3일을 굶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도덕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해서 막 그냥 예의고 뭐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막 집어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진솔한 거죠, 그게 사실은. 근데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는 이제 3일을 굶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음식을 막 땡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자기가 대통령이야. 부하들이 쫙 국민들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3일을 굶었어도 이거를 먹고는 싶은데 팍 달려들어서 못 먹는 거예요. 머리는 이제 이렇게 유불리, 자기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지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굉장히 간사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감정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보통 심장에서 이렇게 하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특히 요즘은 더 엄청 심하죠. 네. 그냥 돈 많으면 사랑해버려요. 네?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누구 좋으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 좋으라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인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이 굉장히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을 순수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첫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뭐 싫어서 결혼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억지로 결혼했다. 그래도 0.1%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 결혼하면 그래요. 뭐 하기는 싫은데 꼭 엄마가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직업도 괜찮고 그냥 대충 살만하겠네. 이게 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뭐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뭐 뭡니까 나와 자식 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예. 그렇죠?
친구 간의 사랑? 예, 그건 좀 모양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사랑은 여러 군데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이 사랑의 의미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자 신도만 좋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여자만 이렇게 딱 가르침을 주고 남자들은 안 줬을까요? 남녀의 구분은 없어요. 계층의 구분도 없고, 예? 뭐 신분의 구분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초월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예, 이제 보통 사랑이라는 게 사람이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사랑의 자리가 비슷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엄마가 애기 처음 낳았을 때 애가 눈이 작다고 버려버리나요? 아니면 키가 좀 작을 것 같으니까 버려버리나요? 안 봐버리나? 그렇지는 않죠. 웬만하면은 다 그때는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얘가 뭐 똥을 자주 싸던 예? 뭐 시끄럽게 울어대던 어쨌거나 그때 다 감싸주고 포용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본질적인 그 사랑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이제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대체로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나와요. 예. 가슴이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호주머니가 따뜻한 사랑 또는 뭐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랑 이런 거죠. 부부관계라는 것은 남녀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관계를 말해요. 보통 육신적으로 말할 때 뭐 목극 토라서 남자가 여자를 극해서 극하는 오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좀 헷갈려 버리거든요. 예? 이제 기초를 그렇게 닦아버리면 조금 발전된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합의 관계예요, 합의.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합은 합이지만,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가 가깝겠어요? 화가 가깝겠어요? 토가 가깝겠어요? 얘네들이 훨씬 가깝잖아요. 실제로 또 이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금이잖아요. 그러면 다 배우자 별은 어디 있어요? 멀리 있죠? 멀리 있지 않습니까? 즉 뭡니까? 내가 갑인데 갑을 좋아할까요? 이성으로서? 네,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성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친구로 보이지.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다 그 궁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 가진 거를, 예? 못 가진 걸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딱 그 상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가졌는데도 그 사람을 또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날 좋아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는 굳이 필요 없는데 그냥 살아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자기도 좋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반대편에서 자기가 가장 얻기 힘들고 채우기 힘든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영역이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목일간이면 토를 원하고 여자를, 예? 화일간이면 금을 원하고, 예? 수일간이면 화를 원하고 꼭 반대편에 있는 놈을 원하잖아요. 그쵸? 그런 관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만 봐도 내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부인은 항상 내가 못 갖고 있는 그 뭔가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게 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어떻게 됐든 이래저래 이제 해가지고 만났다고 쳐요.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이제 어떤 사람 처음에는 다 대체로 그냥 뭐 그렇게 문제가 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뭐 좀 그래도 한 달은 잘 살 거 아닙니까? 한 달은. 근데 이제 쭉 보통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안 맞잖아요. 안 맞아가지고 막 좀 신경전이 있고 막 트러블이 있고 뭐 습관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하게 되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맞춰지는 과정이 이제 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상대방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알면서 적당히 이제 물러설 건 물러서고 이제 자기가 관철시킨 건 관철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면서 가정이 이제 두 사람이 딱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한 6개월에서 3년 안에 다 이루어지죠. 고집 세면 3년 걸리고, 보통은 다 금방, 몇 개월 싸우면서 1년 안에 보통은 이제 세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니까 저번 시간에 뭐 자식 교육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그니까 배우자라는 별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 내가 만약에 뭐 화일관이다. 그러면은 금이 여잔데 남자 입장에서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좋으려 그러면은 자, 얘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금이라는 놈이 이 술을 잘해줄까 이런 거 생각해. 첫 번째. 이제 이제 이거 남자 입장에서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이고 자기 또 사회 활동이거든요. 사회 활동. 내가 사회 활동하는데 이 여자가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애를 잘 낳아서 부양을 잘 해줄까? 이제 남자들은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 이 여자가 알뜰살뜰 잘 이렇게 해서 인성으로까지 인성이면 재산 아닙니까? 거기까지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건가? 남자들은 이제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죠. 이거는 이제 화의 아주 일방적인 입장이거든요.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여자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떨까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좋을지 몰라도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좋을 수가 없죠. 왜? 남자의 식상은 남자의 식상은 여자를 생하는 것이잖아요. 남자의 식상의 생이 뭐예요? 여자 돈 벌어다 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좀 이렇게 하는 남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바랄 건 다 바라면서 그건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없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렇잖아요. 얘가 이제 얘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점점 힘이 없어지면 얘도 힘 빠지고 얘도 힘 빠지면 얘도 힘 빠지고 그럼 얘가 이제 뭐라 그래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똑바로 해라. 이렇게 또 극을 막 할 거 아닙니까? 화가 금을 쳐다보는데 토를 통해서 쳐다보는 것과 직접 쳐다보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거죠. 직접 쳐다보는 거는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는 건 없으면서. 근데 돌아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은 해줄 거 해주면서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또 받아준다는 건 뭐예요? 너도 당신의 의견도 참고하겠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몰려버리잖아요. 이제 만약에 남자가 토가 너무 이렇게 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무한 여자한테 막
밀어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무한 밀어댄 이 남자는 그럼 이 여자는 호강에 겨울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게 결코 호강에 겨우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요? 얘가 약해지겠죠? 그렇잖아요. 왜 좋은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얘가 강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뭐 토가 막 잔뜩 많다. 목이 없다. 또는 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는 잔뜩 갖다 밀어내는데 여자가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 불만이 생기겠죠, 남자가. 네? 또 여자는 여기 그냥 하나 여기 좀 요만하게 요렇게 이제 해주는데 여자한테 막 무한 갖다가 이제 이게 커가지고 무한 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상황 보면은 뭐 남자가 여자한테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응? 어디 갔냐? 밥 먹었냐? 그래, 그래라. 그러면서 또 전화하고, 그러면서 그건 왜 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쇼핑 갔다 하니까 쇼핑 얼마짜리를 샀냐? 그거 안 좋은데 뭐하러 샀냐? 그래가지고 언제 들어올 거냐? 뭘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 남자는 뭐야? 사랑이거든요? 예,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받는 여자는 뭐야? 집착이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자기가 이것만 많이 하면 좋은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 해소거든요. 이를테면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죠. 또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한 명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지. 관심은 없는데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여자가 알아서 밥 내놔라. 밥 내놓으면 이제 텔레비 리모컨 잡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다가 자기 볼일 보고 놀다가 또 나가. 예, 그리고 또 나가서 회사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러다 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일요일날 나 피곤해. 갔다 와. 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돈 벌어다 갖다 줬잖아. 그러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이제 어때요? 만족이 돼?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남자는 또 이거 뭐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일부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버냐고 피곤하니까 그런 나를 네가 맞춰야 된다 라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서 물어보면 남자한테 물어보면 자기 할 일 다 했다 그래요. 예? 그 전자 케이스도 그렇고 후자 케이스도 그렇고 자기가 잘못된 게 없어요. 가서 물어보면. 근데 둘 다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상황에서.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이제 여기 남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막 인성이 잔뜩 많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뭘 맨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벌어다 당연히 이제 좀 주면 줘야 되는 거죠. 남자가 사회활동하면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것도 하고 돈도 벌어다 주고 맨날 자기를 위해서 시간도 내줘야 되고 그렇죠? 맨날 놀아줘야 되고 자기를 위한 이벤트도 항상 준비를 해줘야 되고 온갖 것을 다 바라만 그리고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온갖 바라기를 그냥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하는 남편은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예, 그죠?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해놓은 것대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이제 나쁘다.
아, 왜 그러냐? 연애 때는 안 그래놓고 변했다. 원래 남자들이 연애 때는 조금 오바를 합니다. 무리를. 무리를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계속 그렇게 할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이제 그렇게 받으면서 남자한테 뭐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팔자에서 이제 재생관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 별로 밥 차려주는 것도 귀찮고 뭐 그냥 그래. 근데 이제 뭐 직장 좋고 뭐 집안에 재산 좀 있고 그러니까 시집 왔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럼 맨날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게 불만인 거거든요. 하여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갈등의 원인은 그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여자가 식상관, 남자가 비겁 운이 들어올 때 제일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강해지거든요. 막 상대를 이렇게 이제 상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이제 식상관 운에 천간에 막 식상관이 두둥실 떠 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남편을 자기 맘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잘 사는 방법은 내 뜻대로 안 하면 잘 삽니다. 이런 얘기, 예를 들면은, 이 사주 공부 조금 어설프게 하게 되면은, 사주 핑계를 대요. 나는 잘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사주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나를 싫어한대. 나한테 못한대. 그래가지고, 나를, 남편으로서,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막 깔본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이 맞을까요? 그럼 그 여자가 괜찮은 사람일까요? 그 집 여자가? 한마디만 딱 들으면은 이 딱 쥐새끼 꼬리만 잡으면 그 속에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쥐새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은요, 아까 여기 에고 이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생각. 이 속에 이제 사람은 다 본성이 있어요. 본성을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4단 7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4단.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2지심, 수가 12지심이죠.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리 멍청이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어요. 저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죠? 그리고 무슨 짓이면 수호지심이 있어. 잘못된 거 있으면은 자기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고. 도의에 어긋나는 짓 하면,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본성에는 존재하거든요. 다만 자기 머리에서 에고에서 어떤 거를 이제 쓸지 그걸 이겨버리죠. 이겨버리고 눌러버린단 말이죠. 그냥 이거 딱 고개 돌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떻게 사주가 삐뚤어진 사람도요. 바른 사람, 바르지 않은 사람 구분하는 눈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구분하는 눈 다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멍청이도 알아요, 그거는. 왜요? 그 머리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예, 사람의 본성에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던 사람은 어떤 이제 이유가 생겨가지고 서로 만약에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도요, 상대방이 그리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건 잘했다. 그건 잘했었던 사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사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잘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인연이 다 돼서 헤어졌다고 치면은 절대로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인간 취급 안 당하고 막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사람 취급 안 할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당하는 거고, 무시를 당했으면 무시를 당할 일을 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물론 저한테는 이제 불충분했지만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좀 뭐랄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좀 불편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포기 못하면 맨날 싸우겠지. 너는 어떻게, 막 처음에는 그랬지. 처음에는 좀 싸울 때는 근데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밥을 해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지나가는 여자 붙들고 얘기해보라고. 지금 지금 밥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싸우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상식,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상식에서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서로 부딪히면 그럼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묵묵히 그냥 그게 받아줬고, 제가 팔자가 이제 바보더버 팔자가 아니라서 이제 해준다고 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그 감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밥이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게 필요한 거잖아요. 39년간 저 추월에 해시에 태어나가지고 춥고 배고파가지고 엄청 외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외로운데 옆에 있어주니까 그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을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관계는 깨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제 상대가 좀 원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무조건 갖다가 밀어주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뭐든지 그래요. 자식도 뭐 무조건 밀어주면 잘 안 되듯이.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 여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여기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이거를 식상의 행위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없으면은, 남자가 이게 없으면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 네. 아니요. 식상이 없으면. 예, 식상이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슬프겠죠? 금이 좀 힘들겠죠? 예, 근데 그래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남자가 돈 하나도 안 벌어다 줘도, 예, 사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저처럼 이제 너무 외로움에 찌달렸다든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꼭 못 사는 건 아니죠, 이런 남자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제 나머지 뭐 다른 걸 못 채워도 이런 것들을 채우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대방에 대한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배우자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돈 벌어다 줬으면 하는 남자 있어요. 그쵸? 네. 돈 벌어다 줬으면 하는 남자가 있고, 가만히 집에서 살림살이 잘하고 애 잘 키우길 바라는 남자 있고, 재테크 잘했으면 하는 남자 있고, 우리 부모한테 어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으면 좋겠다는 남자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남자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다 원하죠. 다 원하는데, 특히 이제 자기가 물러서기 힘든 것들이 있죠. 예, 물러서기 힘든 것들. 예, 저도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사주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예를 들면은, 돈을 벌어다 주길 원하는데, 처음에 그럼 돈 벌어다 주길 원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상대를.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안정적으로 재물을 갖다 줄 사람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영원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벌릴 때 있고 안 벌릴 때 있는데, 안 벌리면 그때부터 얘는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한테. 예. 그래서 대체로 돈 보고 결혼하면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그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예? 들락날락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몇십 년 주기를 갖고, 또 몇 년 주기나 몇십 년 주기를 갖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이거 쳐다보고, 요즘 다 이거 쳐다보고 결혼하니까 계속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 마음이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빨리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왜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 남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살면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거나 안 돼서 결혼하면은요, 예, 굉장히 잘 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저 사람이 너무 잘해줬다는 것은 내 막 욕구를 채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까요? 남자도 계속 여자한테 이렇게 막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연애할 때 하는 거는요, 자기 있는 에너지 다 뽑아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 남자들은 이제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당신을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또 그래라. 이제 네가 좀 해야지.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예를 들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딱 마음 먹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잘해도 원래 기본이 낮았으니까 뭐든지 뭘 해도 이 사람이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도 이쁘게 돼 있고 계속 하는 짓이 이쁘니까 좀 싫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예.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결혼해서 속았다. 또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게 사람 자기 태어난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딱 이미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원하는. 지금 보나마나 배우자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 원한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어디를 갔는데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바람 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 이게 나쁜 새끼들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람 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예? 그 사람이 바람 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게 사랑인지 사랑 아닌지. 바람 피는 사람은 그 자체가 순정이고 사랑이야. 예? 근데 이제 바람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나쁜 짓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꼭 좋다 나쁘다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탁 피어날 때는 누구나 다 인연을 짓고 싶고 또 이게 탁 그냥 새싹이 안 피어나고 수렴되는 시간에 태어나면은 인연 짓고 싶은 게 아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그 나이
5, 60 먹어가지고 새싹이 막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 바람이 부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딨냐,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딨냐. 예, 춘풍이 불면 다 들썩들썩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예,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한테 일어난 자연 현상이지, 그거를 이제 뭐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관점이지만, 자연적인 잣대로 갖다 댔을 때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만 꼭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도덕이라는 관점은 항상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시숙님하고 같이 산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우리 시숙은 누구예요? 우리 남편의 형님 아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래 시숙님하고 그래서 다시 재혼해가지고 살아. 그 형님 놔두고. 미쳤어요? 요즘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그 도덕관념이 없는 사람이요? 그때는 남자가 모든 사회적인 것이나 경제활동의 주체였잖아요. 여자는 아무것도 나가서 할 게 없는 존재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숙님한테 가서 제일 친한 저기한테 가서 같이 살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걸 보장받잖아요. 그 일종의 그 사회보장제도란 말이에요. 네? 보험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50, 60 먹은 할아버지한테 저기 후처로 가잖아요, 시집을. 생각해보면 내 딸이 지금 17인데 50 아저씨한테 지금 시집 보낸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말이 안 되죠, 요즘은. 요즘 왜요? 다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능력들이 되니까 그걸 상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부잣집에 내 딸이 17살짜리가 시집을 가면 그 집 식구들이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사회보장제도가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도덕적 가치는 맨날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그게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근데 그 패러다임이거든요. 그 패러다임에 우리가 그 잣대로 딱 보니까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물론 뭐 꼭 바람 피는 게 꼭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냥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식이 지금 한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들 중에 누구의 씨앗이 지금 우리 열매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따지고 보면은 다 그거를 시비할 자격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그런 거지. 예.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또 글로 빠져. 그분이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음력 2월에 태어났대. 아니 3월에 태어났대. 그럼 몇 월이네. 예. 그냥 자기는 밤에 태어났대. 술시쯤 태어났대요. 아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는 뭐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본인은 편하게 살고 싶고 돈은 필요한데 나는 돈 벌기 싫고 딴 사람, 돈 많은 사람 옆에 두고 살고 싶잖아요. 이사주는. 그랬지. 이분은. 그 남편이 재벌 재벌 있잖아요. 그 3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망했지. 예, 망한 집, 처음에 시집 갈 때는 그런 집이었지. 근데 이제 살면서 망했죠. 왜 그러겠어요? 봄이라는 계절은 뭘 막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으려고 하는 계절이요? 얻으려고 하는 계절이죠. 그러면 출세하고 싶겠어요? 출세 안 하고 싶겠어요? 출세하고 싶죠. 근데 시간이 밤이요. 밤이면 자기는 꼭 출세할까? 술시에 누가 출세하려고 돌아다닐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는 하기 싫잖아. 근데 대세가 어디로 가요? 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못해도 옆에다 이놈을 하나 둬야 내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남편으로 이놈을 딱 둔 거지. 그렇잖아요. 누군가 남편이 안 되면 어떻게 바람이라도 펴서 이런 사람을 하나 딱, 시부모라도 이런 사람을 하나 딱 세팅을 해놔야 자기가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뭐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그릇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벌써 팔자에서 전제가 잡혔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그 능력이 사라지면 이 사람은 이제 뭐가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고통이 시작된단 말이죠. 대체로 그래서 이제 뭐 자기 계절에 흔한 글자들 묘월에는 목이 흔하죠. 예, 목이 흔하잖아요. 묘월에는 그렇잖아요. 목에 막 일어나는 이 생기가 흔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겨울에 차가운 기운은 그 사람한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름에 뜨거운 계절은 그 사람한테 현실이고. 근데 이제 배우자나 뭐 이거 배우자 그 주변의 것을 그걸 쓰면 현실적인 걸 바라게 돼 있어요. 누구나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을 어디다 두느냐, 배우자에다 두느냐, 아니면은 부모한테 두느냐, 또 뭐 자식한테 두느냐,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설정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그거를 오늘 저 애정운 시간이니까 배우자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뒀을 때 물질은 영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 잘 나가는 사람이 평생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그리고 평생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세월 지나면 또 물려요. 돈은 100만 원 있으면은 처음에는 100만 원 있는 게 기쁘지만 매달 100만 원 들어오면은 기쁘지도 않아요. 예. 자기가 쓰는 돈은 한 달에 예를 들면은 뭐 500만 원 쓰는데 1000만 원 들어와요 매달. 그래 처음엔 좋지, 아주 좋지. 근데 맨날 쓰는 돈이 500인데 1000만 원이 들어와봤자 그 사람한테 기쁠까? 돈 같지도 않아요. 그냥 무덤덤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가져다가 이제 딴 데다가 뭘 채우려고 자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내가 해가지고 돈 벌어다 갖다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갖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원래 너의 사실은 돈을 사랑했으니까, 능력을 사랑했지, 너의 직장을 사랑했고, 그랬으니까 뭐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관심이 없지. 그냥 알아서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게 깨진다면 이제 불안해지겠죠, 내가. 왜냐면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 놓고는 이제, 하여튼 이제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 계절 반대편에 태어나면은 이것도 또 문제예요. 계절 그건 반대편이죠. 이게 만약에 남편이다.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게 더 커요. 그 사람한테는 이제 꼭 돈을 바라는 건 아니야. 네? 꼭 돈을 바라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 어떤 정신적인 충만이나, 뭐 사랑이나, 이런 거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는 사람을 찾죠. 그러다가 이제 시집 늦게 가는 경우도 많고, 장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커요. 그만큼, 예를 들면 돈, 이렇게 안정적으로 버는 사람 찾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도 순간적으로 확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확 결혼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거는 이게 한 번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제 묘월의 술의 기상을 가진 남자를 찾으려고 하면 많이 쳐다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찾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도 까다롭고 좀 이렇게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짝을 지어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에 뭐 봄날에 뭐 신이다 이렇게 남자가 신이다, 봄날에 낮에 태어났는데 신이다, 이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봄날에 금기가 어디겠어요? 예. 그쵸? 아무리 잡아도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만족의 끝이 없단 말이죠. 응? 계속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약간 이상적으로 쳐다보면서 그 이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탐닉하면서 살다 보니까 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람한테 계속 뭐예요? 그 무형의 것은, 예? 무형의 것이잖아요. 유형의 것은 언젠가 달아져 없어져. 유형은 무형이 돼버리는 거고, 무형은 유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뽑아먹어도 나올 게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정신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걸 추구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정신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도 끝이 없는 거지. 사랑한다는 말, 나를 위한다는 감정, 받아도 질리지가 않겠죠? 예. 네. 근데 돈은 처음에는 고맙지만 1,000만 원 나중엔 1,000만 원 주면 그냥 들어앉는갑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장사할 때 그러더라고. 장사 처음 해봤을 때, 아니 세상에 갑자기 매출이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부자 된 것 같아요. 예? 맨날 그때 당시에 20대 때 70만 원, 80만 원 벌다가 하루에 30만 원, 막 4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뭐 한 일주일 장사하고 나면 하루 장사하고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현찰이 막 이렇게 탁 있잖아요. 와가지고 맨날 그거 세고 있는 거지. 와, 오늘 얼마 벌었네 이러면서 곧 부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2달, 석 달 지나니까 이제 돈 쉬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쓱 걷어다가 돈가방에다 던져놓고는 술 마시고 아침에 나가서 은행 가서 쉬어. 예? 그리고 나중에는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 돈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사랑에 왜 이렇게 사랑에 이제 좀 본질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제 돌아간다면은 본질적으로 돌아간다면은요, 그 사랑은 이제 내가 막 그 소유하려고 하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냥 내가 못 받더라도 그냥 던지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조건 없이. 예, 조건 없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해더라도 내가 너 정말 좋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내가 이만치 하면 너는 이만치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들 많이 이제, 저 맨날 토요일날 가는데, 가면은 이제 거기 다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말기 암 환자세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사실 다 방법이 대책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도 되게 이제 안 좋아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건데, 요즘 갑자기 많이 좋아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뭘 해서 좋아졌나. 두 가지예요. 좋아진 이유가. 항암 치료도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0%,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비해서 한 30%는 죽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이게 사진으로도 확실하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기적인 거를 좀 썼어요. 기적인 거를. 기는 에너지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그 방법을 좀 썼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시크릿 아시죠? 시크릿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인데
이제 어느 날부터 맨날 얘기해도 안 되더니 어느 날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은 거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코가 지금 석자잖아요. 돕기 시작했어요. 예, 돕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효과가 좀 있으니까 처음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소쿠리에 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끌고 들어갔거든요, 병실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끄러미 다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걸어도 다니네? 이랬대요.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걷네? 이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어나고 쌩쌩하게 다니고 막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직 결정난 게 아니라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냐, 나도 좀 해달라.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불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쪽 분은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랬지. 근데 뭐 기독교 이제 불교 분들은 좀 편하죠. 좀 받아들이기가. 기나 뭐 마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불교 이쪽 하시는 분을 해줬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예, 공짜입니다. 이제 그렇지. 공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생글생글해지거든요. 저쪽엔 또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도 좀 줘봐라. 그래서 이제 그쪽 분도 해주고.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을 지금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뭔가가 이제 느낌이 있고 좀 변화가 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여기 이 마음에 사람이 기잖아요. 가운데가 기가 있는데, 이 신과 정이 이 소통이 지금 막혔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돌려면은 이 기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우리 기가 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예. 마음이 막혀 있어서 그런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 거냐. 예? 마음이 기뻐져야 된다. 근데 기뻐져야 되는데 기쁠 일이 있나요? 그렇잖아. 영화 한 편 보면은 그냥 뭐 그때는 즐거운데 또 돌아가면 아유 씨 내일은 뭐하지? 이러면서 슬퍼진단 말이죠. 슬퍼지는데 그러면 진짜 기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뭐니? 다 본인 코가 지금 석자잖아요. 근데 봐봐요. 지금 당장 죽게 안 생겼죠? 예, 근데 맨날 거기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요. 예.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다 증상들이 있어요. 이제 못 걷고 못 먹고 피골이 상접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헛소리를 하고, 예? 똥을 싸고 막 토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라 그랬어요. 도와주라고. 예. 도와주라고. 가서 뭐라도 이렇게 하나 주고 아프다 그러면 등도 좀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이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기뻐요. 그냥 이유 없이 기뻐요. 그러면서 가슴이 확 열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요즘 맨날 그 사람들 이렇게 케어하고 다녀요. 예.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병이 요즘 굉장히 차도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힘은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조건 없는 그냥 내가 당신을 그냥 위하는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라, 원래 본질적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랑이지, 좀 이쁜 여자 만나면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남자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욕심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정복하고 나면 입맛 떨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절대 속으셔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꼭 그게 꼭 평생 같이 살아야 꼭 사랑은 아니에요. 인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궁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인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연이 다 이제 되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알면은 아, 인연이 다 해서 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모르면 저놈이 바뀌었어.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싸우면 누구한테 손해요? 자기한테 손해지. 아, 2년 다 됐으면 좋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냥 잘 살아라.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면은 자기가, 누구나 그건 있어요. 기준이, 남자의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준치가 자기 욕심인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 많지만 바라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그 많지만 바라면 되는데 사실은 그거 채워지면 더 바라는 거죠. 딴 남자는 그것도 해주는데 너는 왜 그거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있는 밥그릇조차 그냥 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자기를 좀 알고 자기 자아 성찰이 좀 되면은 아, 내 복은 이만치구나. 예. 네.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배고플 때 한탄을 하면서 아휴, 내 팔자야. 나는 밥 얻어먹을 팔자도 안 되는갑다. 뭐 그래요. 그래 지금은 그냥 그걸 완전히 받아들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나만 괴롭죠.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가 안 돼요. 예, 뭐 빨래를 해줘, 밥을 해줘, 뭐 날 돈을 벌어다 줘, 뭐를 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이 강의 이런 거 끝나고 나면은 저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상대가 있구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서 솔직히 좀 허탈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예? 그렇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주인공은 공허하단 말이에요. 술 한잔 마실 친구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끝나면은 그냥 강의 잘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누가 해주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대치를 이렇게 많이 낮춰버리면은 되게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참 말해도 안 되더라고요. 질문 주세요. 질문. 아니면 뭐 하나 봐드릴까요? 아까 거기에서 식상이 있을 때는 어떠한데 식상은 있는데 재성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재성이 없다고요? 재성이 없다고 여자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없다는 게 이제 없는 방식에 이제 따라서 그 진짜로 없는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제 그 좀 다를 뿐이거든요. 재성이 없다고 절대로 이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뭐 어차피 인터넷 나갈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뭐 관성이 많다고 남자가 많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니 남자에 도대체 관심도 없는 여자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뭐 바람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 재성의 숫자, 관성의 숫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애인의 숫자나 뭐 이 숫자를 헤아림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성을 똑같이 여자 팔자에서 관이 만약에 관이 남자인데 예? 많다고 쳐봐요. 많다고 이런 팔자에 지금 남자가 많다고 얘기하면 이게 틀린 거거든요.
봐봐요. 지금 여름에 낮에 태어났으면은 저게 지금 연애할 타이밍이에요. 돈 벌 타이밍이에요. 돈 벌 타이밍이지. 일하냐고 바빠서 얘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자기 성공 출세에 관심이 많지. 그래서 저 관을 직업으로 이용한단 말이죠. 간이 많으면 간이 없는 거 같다 소리가 있던데.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검증해 봤어요. 간이 글자 간이 많으면 간이 없는 거 같다. 아니, 이렇게 바뀌어봐요.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여잔데, 경인 이렇게 돼가지고, 뭐, 관이 뭐 많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관이 다 있잖아, 관. 그죠? 관이 많잖아요, 지장관 속에. 그러면 뭐, 없다고요? 남편 뭐 끝내줘요. 이러네요. 더운데 이 남자가 어떻게 재생관해가지고 그냥 관인소통으로 이 오중에 기토로 열심히 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가 얼마나 또 착하고 점잖고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이 많다고 남편 복이 없다? 그 얘기는 이제 틀린 거죠. 왜냐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다 맞아야 진리죠. 관이 없어도 없어도 이게 시세에만 맞으면은 만약에 관이 없어도 이 축인데 뭐 자, 진, 뭐 유 이렇게 있어도요 남편 복 끝내줘요 이 사람. 없어도 남편은 없어도 인성은 있네. 그럼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열심히 토생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진으로 토생금 해주면 좋아 나빠요? 이 따뜻한 걸로. 진이 지금 양기가 확 벌어진 토 아닙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100억쯤 놓고 가셨네? 아버지 복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일로 바빠요, 회사에.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이제 전화로 통화하고 뭐 돈은 아주 잘 벌어다주고 전화할 때도 말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남편 복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남편이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좋다 나쁘다는 그 존재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을 둘러싼 조건에서 다 비롯된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잘생긴 뭐예요? 잘생긴 뭐 하냔 말이에요. 나를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잘생긴 뭐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맨날 나한테 기대고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좋은 데다가 잘생기기까지 하면 좋습니다. 제가 못생긴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선생님 지금 현재 지지마 경자 이제 지지마 박선도 그 여자가 남편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이쯤 되면은 뭐 글이 없을 리가 없어요. 네, 글이 없을 리가 없다고요. 남편복 있다 없다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 제가 많은데 처덕이 있는 거가 저기 명주하면 선배님 가능하십니까? 네, 처덕이 제가 많다고요? 제가 많은데 그게 이제 제가 많은 것도 남자도 그 사회적인 쪽으로 쓰느냐 여자로 쓰느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불러보세요. 예. 병호, 임진, 기해, 을해요. 재성이 많다 그거죠. 그러면은 뭐 많은데 뭐 좋다 질문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많다고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뭐 여자가 많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전혀 아니죠.
원래는 이제 여자 싫은 분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거를 싫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쯤 결혼하는데 봐봐요. 진월에 지금 꽃이 만화방창 피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밤에 해가 졌죠. 해가 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낮에는 어떻게 자연을 즐기고 밤에는 뭐 날씨도 좋겠다 뭐 그다음에 꼭 애정 행각이 여기서 안 일어나진 않거든요. 왜냐면 싹은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직도 만들어낼 그러니까 굳이 여자 싫다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진월에 지금 여기서 계속 양강지로 걸어가니까 이게 봄에 이 진월에 늦봄에 이걸 보니까 출세에 대한 사회적인 그게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걸어가다가 신유술로 중년에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게 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해가 서늘해져 버렸잖아요. 보통 이럴 때 태어났는데 이제 아침 운을 만났다. 또는 밤의 운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막 어디 씨를 뿌리러 막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씨를 여기서 뿌리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씨를 거두는 계절이죠. 아니,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뭘로 해요? 사회적인 내 수하, 부하, 아랫사람, 하청 이걸로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이 많다고 반드시 이성이 많다고 보는 것은 오행을 전혀 볼지 모르는 어떤 그런 오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식상이 없으시잖아요. 원래 이제 여자한테 잘하는 분은 못 돼요. 여자한테 잘하는 분은 못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노력하시면서 사시는 중이죠.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이제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드세요. 그래도 부인 입장에서 해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노력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도 가상하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다 주려고 노력도 하고 옆에서 딴 주머니 안 차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니까. 이러면 원래 못 갖고 태어났어도 이렇게 노력하죠. 그러니까 결혼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권위적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는. 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게 내가 비견겁제 록이 강해지면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랬죠? 나한테 다 맞춰야 되고. 그랬는데, 한번 여기서 제가 볼 땐 된통 뭔 사건이 한번 벌어졌겠죠. 하여튼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로 넘어가시면서 뭔가 생각의 전환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잘하는 남자가 돼요. 집에다가 가정적인 남자가 돼버려요. 딱 일 마치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제일 편하시고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잘하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이런 것처럼 내 맘대로 이건 내 기준이잖아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성을 지금 막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잘 살게 되고, 만약에 또 운이 또 세월이 지나서 뭔가 이제 그거를 그르치는 운이 오면은 또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운이에요. 운명이고. 근데 이제 아주 도를 많이 닦으셔가지고 늘 사랑을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분이면은 이제 그때 사주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목표는 이 내 타고난 사주팔자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를 깨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주팔자와 관계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게 이제 자기 그 욕심이거든요. 타고난 욕심.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